이 두 개를 다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컨디셔닝도 끄고 저부하 시간 충전도 끄고. 네네. 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숑나입니다. 1월 4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후 주차 중 배터리 광탈할 때 예약 설정. 타이칸님이, 서울 타이칸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최근 업데이트 후에 주차 중 배터리가 10%씩 빠진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도 업데이트 후 차에 가보면 저절로 예약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약 설정을 껐는데도 배터리가 빠지거나 예약 설정이 다시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아래 설정을 하니 괜찮아져서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 공유합니다. 그러면 겨울철이어서 배터리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하면서 설정이 좀 바뀌었나봐요. 그러면서 그 설정이 켜져 있는지 모르고 예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네네. 주행 중에 슈퍼차저 가려고 찍어 놓으면 예열 중입니다 뜨잖아요. 그때 전비가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런 거 보면 예열을 하게 되면 많이 먹기 때문에 10%씩 빠지는 것 같고요. 예약을 안 하는 걸로 했어도 다시 켜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약을 껐는데 왜 배터리를 많이 먹지? 그 내용을 모르시고 10%씩 빠져있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약 설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출발 시간 난 9시에 차를 탈 거니까 그때까지 세팅을 해줘라는 게 예약이거든요. 충전도 그에 맞게끔 설정한 그 충전 퍼센티지로 되는 거고요.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된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 시키는데 그럼 위 사진처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다음날 예약 설정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약을 한 번만 하면 그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꺼져야 되는데 이게 다시 켜진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면 완전히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설정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 두 개를 다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컨디셔닝도 끄고 저부하 시간 충전도 끄고. 네네. 네, 이렇게 끄시면 완전히 네. 꺼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관리하시면 10%씩 날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많이 주차 중에 먹네요 라는 분들은 이게 1%, 2%는 정상이고요. 뭐 6%, 7%씩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요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유해주신 서울 타이카님 감사하고요. 다음 글 볼게요. 랜드님 글이죠. 100kW 이상급 충전소 찾기 그리고 무료 충전소 찾기 팁이고요. 이제 EV 인프라라는 앱이 있어요. 충전소 찾는 앱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EV 인프라라는 앱이 있어서 요 앱 설치하시고요. 콤보가 있으신 분들은 콤보, 네, 차대모만 있으신 분들은 차대모만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00kW급 이 그림상에서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눌러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여기 띄울 때 필터링으로 100km 네. 이상만 띄울 수 있나요? 네네. 그거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모든 충전소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누르시면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초급속. 필터링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초급속 충전소를 터치하시면 그 이후로 표시되는 것들은 전부 100km 이상급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여기 표시가 안 되어도 알 수가 있죠. 전부 빠른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럴 때 좋겠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네. 다 있잖아요. 근데 네. 급하지 않은 상황일 때, 네. 급하지 않은 상황일 때 일반 그 충전소 있는 휴게소를 들려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하나 좀 지나더라도 급속, 네네. 초급속, 그러니까 100kW급이 있는 휴게소 들어가서 충전하시는 게 근데 이게 어떤 고속도로는 100kW급이 아예 없는 고속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휴게소에 없으면 다음 휴게소에서 있겠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 그냥 다 없고요. 네. 있는 데는 다 휴게소마다 하나씩 있고 네. 뭐 거의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다 없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무료 충전소 찾기인데요. 여기서 충전소 선택하는 필터링하는 선택지에서 무료 충전소를 선택을 하시면 콤보이면서 무료인 게 나오는 거죠. 네네. 차데모 어답터만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은 차데모 선택하시고 무료 네, 충전소 그렇죠. 하시면 해당 충전소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대형 채비 충전기 같은 경우에 네, 이게 50kW급인지 100kW급인지 네. 구별이 잘 약간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충전기가 50kW급인데 네, 저건 좀 오래돼서 구별이 쉬운 편이고요. 네, 관리가 잘 된 건 깨끗해요. 그래서 100kW급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네, 일단 덩치가 100kW급은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액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액정 좌우로 보면 폭이 되게 좁죠. 50kW급은 네, 작으니까요. 근데 100kW급은 액정 좌우로 네. 폭이 넓습니다. 음, 그거 보시면 금방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라벨 보면 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확실하고요. 음, 그냥 쓱 봤을 때 액정 화면 대비 덩치 크기를 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 친절하게 이게 100kW급인데 차 데모가 있으면 네. 너무 좋은데. 100kW급이어서 네. 더 좋은 건 없죠. 차 데모가 있는 경우. 그게 차이가 있어요. 50kW급의 차 데모는 네. 속도가 더 안 나옵니다. 근데 100kW급 차 데모는 그 45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차 데모로도 속도가 꽤 나옵니다. 45까지 말씀하셨죠? 네네. 네, 최고 속도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고요. 45가 나오려면 네. 충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요. 예열됐을 네. 때. 시작부터 45가 나오는 건 본 적이 없고요. 네. 시작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한 41, 2 정도? 네. 그 정도만 나와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DC 콤보 어댑터를 쓰니까 네. 돌아다니면 꼭 100kW급을 찾습니다. 네. 그래야지 기분이 좋죠. 시작할 때 막 네. 70 이렇게 뜨면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경험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차 데모 안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EV 인프라 앱을 이용해서 이제 100kW급 초고속 충전소하고 이제 무료 충전소 찾는 방법 이제 살펴봤고요. 랜드님 글이에요. 다음 글. 음악 장르별 이퀄라이저 세팅 값이라고 하는데 유료 어플 참조한 화면, 유료 어플을 통해서 이제 EQ 값을 살펴본 거고요. 5개가 있는 것까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밑에 값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60, 230, 910, 3K, 14K잖아요. 근데 테슬라 EQ 값을 보면 이게 3.0, 2.0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요 모양으로 맞추셨다는 거예요.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맞추셨다는 건데 뭐 대략 비슷하죠. 대략 네. 비슷한가요? 그래서 그 EQ 값에 좀 민감하셔가지고 주로 듣는 음악에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TJ3님, J3님이 올려주신 요 이퀄라이저 세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델 3 롱레인지 오너 대 모델 3 리프레시 오너. 네, 랜드님이 쓰신 글이고요. 요 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 말에 네. 리프레시가 공개가 되면서 네. 기다려야 된다. 네.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놓고 굉장히 많이 좀 저희도 과열됐었어요.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심한 말이 오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한 말이라고 하면 뭐 어떤 내용이죠? 뭐 그런 걸 여기서 공개하기 좀 그렇고 네. 다툼이 네. 있었다 정도로 그렇죠. 이해하면 다툼이 되겠죠. 네,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한 글이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네. 사례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MCU가 사신 다음에 구형 MCU에서 신형 MCU로 바뀌신 거잖아요. 네, 모델 네. S 때 사고 얼마 안 돼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족한다라는 내용. 네, 거죠? 그리고 그 네. 당시에 이제 제가 돌이켜 봐도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 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그렇게 않다. 네, 그렇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네. 난 지금도 너무 만족한다. 네. 오토파일럿만 있으면 된다 나는. 네. 자, MCU 좀 늦어도 된다. 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MCU 바꿔준다 그러면 당장 바꿀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느리다고 해서 네. 제가 테슬라에서 얻는 기쁨이 조금 더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은 신형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빨리 타는 그렇죠. 게 네. 테슬라는 이제 타보시면 알게 되는데 타면 무조건 이 차를 왜 이제야 샀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기다리면 네. 1년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차 타십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도 좀 공유를 잠깐 하면은 저는 이제 볼트 EV를 2017년도에부터 탔거든요. 그때 고민했던 게 아무래도 슈퍼차저는 충전이 불편할 것 같아서 DC 콤보가 달려 있는 볼트를 샀던 거였고요. 이제 볼트를 타고 나서 이제 모델 3를 타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테슬라를 빨리 탔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랜드님은 기름차에서 랜드님도 아이오닉에서 넘어오신 거죠? 아니요. 저는 기름차에서 일단 모델 S를 먼저 샀고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모델 3를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델 3가 그때는 안 나와서 안 나와서 나올 때까지 네. 아이오닉을 일단 사자. 네, 그래서 네. 요 글의 핵심은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고 네. 다툼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배려와 네. 존중. 정답은 없죠. 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첫 집밥 설치했어요. 공동주택 내 집밥 설치 설득 자료 및 팁. 네, 최슬라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양주택. 입대위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입주자 대표에.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요. 아,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네. 220V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면 어떡하냐. 네, 파워큐브를 했을 경우에. 근데 그 스타코프라는 충전기는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220V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완속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 5핀? 네, 네네. 그걸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220V는 꽂을 수가 없어요. 네. 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도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계신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스타코프 충전기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득 자료까지 공유해 주셨고요. 네, 최슬라님. 요런 게 있으니까 파워큐브가 220V에서 안 됐던 단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 왜 나오는 건지요? 장태양님이 문의 주셨고요. 이거 이스터에그죠? 네. 네, 이거 오토파일럿 레버를 4번 당기면 요 모드 들어가잖아요. 아, 4번인가요? 네, 이스터에그. 네, 문제 되는 건 없고요. 네, 레인보우 이게 이스터에그거든요. 네, 요런 그 장난감? 종소리 네네. 띵띵띵띵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스터에그라고 숨겨진 기능인데요. 뭐 그냥 숨겨진 기능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런 네. 이스터에그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그 어떤? 충전구 LED가 네.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는. 그거는 어떤? 충전 이제 하실 때 네. 그 테슬라 커넥터 기준으로 네. 10번인가 11번을 클릭을 하면 네. 클릭을 하면 그렇게 LED가 막 화려하게 돌아갑니다. 아, 네. 네, 한번 시간 나실 때 그런 한번 게 해보시고. 있다라는 거. 네네. 네. 그 추우면 이러는 걸까요? 대전 T 에비스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아, 충전을 슈처로 충전 중인데 충전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네, 네. 네. 저희 예전에 영상 보시면 저기 지금 네, 이 색깔이 구간만큼 죽어 있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막아 놓은 거고요. 이 상태일 때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어서 저거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저 색깔. 색깔 그러니까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되면 충전이 아예 안 되나요?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행 중일 때 그만큼 그 죽어 있는 배터리 용량은 사용이 안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저 상태에서 충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프리컨디셔닝 안 하시면 기다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이렇게 그 눈꽃 모양이 뜨면 요만큼이 죽어 있는데요. 이게 그 히터를 켜게 되면 배터리 예열도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네. 정상으로 이게 녹색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꽃 모양 나와 있으면서 배터리가 얼어 있을 때 충전을 바로 꽂으면 예열이 좀 진행되고 나서 충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험하신 적 없으시죠? 아니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저도 눈꽃 모양 나와서 이제 죽어 있는 구간은 경험은 해봤는데 그 상태일 때 충전을 했을 때 충전이 안 됐던 거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었고요. 네. 보통은 주행 거리가 꽤 되니까 슈차를 이용하려면 네. 예열이 들어가서 네네. 네, 미리 배터리를 달궈놓기 때문에 이런 경험까지 못 해봤는데 네. 그 얼어있는 구간이 짧아가지고 다 해동이 안 됐었나 봐요, 배터리가.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2021년 기대되네요. 승승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이거는 네 사고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와이프님께서 유류비 아낀다고 차 가져가셔가지고 2개를 야무지게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 정도의 데미지는 아마 덴트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덴트라는 게 뭐냐면은 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찌그러진 부분만 있으신 경우에 그거를 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도장 상태를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려면 페인트를 다시 칠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원래 칠이 아니라 그 위에 덧칠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도장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래 도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강도 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거든요. 코팅 상태도 그렇고 네. 클리어층이라고 하는 네. 코팅 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제 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는 칠이 많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먼저 칠이 깨졌다고 얘기하죠, 전문용어로. 네. 칠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칠이 깨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칠이 깨진 게 아니다, 찌그러짐은 좀 있지만 칠이 깨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구겨진 것만 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원래 도장 상태 면을 유지하면서 네, 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덧칠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좀 입장이에요. 원래 도장의 강도에서 한 70% 정도 좀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승승님께서는 이제 액땜을 하셨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시기를 네, 기원 드리면서 1월 4일 2021년 첫 번째 추천 게시글 한번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